안녕하세요. 윈터 제뉴얼리입니다. 제가 우선 이거 카메라를 여기저기 세팅해보고 막 시도해봤는데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고 영상의 화면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보이는 라디오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해서 괜히 모노 모드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미용실을 예약을 했거든요. 그 전이라 지금 약간 감당이 안 돼서 귀신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화면보다 그냥 음성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재생 목록에서는 제가 나눌 수 있는 시시콜콜한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단지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이혼을 하기 싫었었다는 주제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 이혼 소식을 전했던 건데요. 이게 멈춰진 업로드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대로 올렸던 건데 여기에 수위 높은 성희롱까지 달려서 현재는 해당 영상의 댓글창은 닫혀 있지만 영상이 여기저기 불펌이 돼서 심지어 제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제가 페북을 안 하는데 어떤 페이지에 공유되어서 거기서도 조회수가 이미 몇십만이 나오고 많은 댓글이 달리고 많이 퍼졌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본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좋다는 조언들을 받기도 했고 제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연히 이혼이라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이게 저는 자랑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종종 이혼이 자랑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참 빨리 흘렀어요. 그 두서없이 올렸던 2022년 11월 영상 뒤로 저는 차근차근 차곡차곡 나름 잘 지내오고 있고 사실 그때보다 보여지는 환경은 좋지 않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나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저는 장기 연애를 했던 사람과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던 경우인데요. 당시 저희 둘 다 살 곳을 새로 구하는 시기가 맞닥뜨렸고 그러다가 어차피 계속 이렇게 만날 거면 합치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이혼 소식을 전했던 영상에서도 오로지 저와 제 강아지, 저희 둘의 근황만 전했었는데요. 이게 원래 유기견을 입양하고 그 친구에게 세상을 하나둘 알려주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올리던 채널이기도 했고 상대에 대해 굳이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오래 망설였는데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커다란 덩어리가 있으면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은 긁어내야 왜 말에 물꼬가 트인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혼인신고를 하고 3개월쯤 뒤에 그 사람이 저와 집을 합치기 전에 데이트를 했던 여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알게 된 밤에 그 사람이 이제 식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저한테 이게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자막 처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이혼해 이렇게 식탁을 주먹으로 세게 쾅 내려치면서 저한테 막 소리를 질렀었어요. 그런데 제가 붙잡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때 바로 정리했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 제3자 입장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어 다행이라던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기 전에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야 라는 말을 흔히 하잖아요. 저도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때 그러지 못했어요. 그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날의 행동에서도 끝이 너무나도 그려졌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이미 그 전만큼 혹은 그 전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혼자 사는 삶이 두렵거나 걱정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자취 경험도 꽤 있었고 혼자가 되는 게 두려운 성향은 아니어서
아무튼 제가 바로 정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지 저는 이혼을 하기 싫었어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이혼을 하기 싫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혼 가정, 재혼 가정, 그리고 또다시 이혼 가정을 경험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이게 지금보다 약간 라떼는 이런 느낌인데, 그때는 이혼을 한 가정의 친구들이 일단 제 주변에는 많지 않았었고, 이후 일반 인문계에 진학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딱 입학하고 상담하잖아요. 그때 저희 반에는 이혼한 가정이 저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좀 충격적인 발언들을 막 하셔서 그때 제가 막 분노라는 감정을 제대로 배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이 내가 그냥 놓여진 환경에서 오는 여러 일들이 있어서 제 학창 시절은 많이 버거웠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 새아빠가 초혼이셔서 결혼식도 올리고 뭐 그렇게 지냈어요. 이것도 당시 저는 성인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엄마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른 분과 결혼식을 하는 것에 참석을 하는 게 참 묘했어요. 뭔가 지인처럼 보고 있었는데 이게 막 그냥 복합적인 감정이어서 이게 그냥 싫고 좋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냥 묘하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치만 정말로 잘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두 분이 또 헤어지셨고, 제 영상 중에 6년 만에 아빠가 한국에 오셔서 만났다거나 종종 언급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은 제 친아버지십니다. 새아버지는, 두 분이 헤어지시고 따로 한 번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참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만나고 헤어진다는 게 어쨌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 못할 거리들이 있으니까 무튼 그냥 아저씨 고생 많으셨다. 어디서든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감사했다. 라는 말을 드렸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런 환경에 놓이며 부득이하게 경험해야 했던 면들, 쉽지 않았던 감정들이 있었으니까 저는 더욱이 제 가정을 빨리 갖고 싶었고 그래도 이혼을 바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왜 딸들은 엄마를 닮는다, 딸은 엄마의 팔자를 닮아간다 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 말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 말이 당시 제게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는 이혼을 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이혼을 쉽게 생각해.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아무래도 좀 그래. 뭐 이런 류의 말도 듣기 싫었어요. 요즘도 이런 말을 하나 싶으실 수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해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전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이 보였던 결혼 생활을 좀 유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는 일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무튼 그렇게 또 복합적인 일들 속에 결국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과 내 이혼을 동일시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저는 상의할 어른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 친아빠도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긴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인사를 드리러 갈 수 있을지 알았는데 너무 죄송스럽게도 결국 찾아뵙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엔 너무 자식으로서 죄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어차피 확신이 선 상태였기 때문에 그 누구와 얘기를 할 필요도 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결정이 난 거니까. 그렇게 이혼 절차가 다 끝나고 제가 가까운 친척 어른분과 통화를 하게 돼서
저 이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잘했다고 해주시면서 딱 하나를 물어보셨어요. 이제 그분의 워딩으로 내가 아는 너는 현명한 아이인데 처음부터 잘못됨을 인지했음에도 더 빨리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대체 뭐냐고. 깨진 그릇을 붙여둘 수는 있어도 다시 온전한 그릇으로 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혼이란 걸 하기가 싫었다. 엄마 인생을 닮는다는 말도 듣기 싫었고 나도 정말 그렇게 될까봐 내 팔자가 그런 걸까봐 무서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는 엄마 인생, 아빠는 아빠 인생, 너는 너 인생인데 왜 그걸 자꾸 동일선상에 놔? 왜 그걸 동일시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뭔가 딱 맞은 것처럼 내가 그동안 이혼 가정의 자녀, 재혼 가정의 자녀, 또 이혼 가정의 자녀 뭐 이런 틀 안에 갇혀 있었구나. 이게 어릴 때는 타인에 의해서 갇혔다가 내가 그걸 열고 나올 힘이 있는지도 모른 채 어른이 돼서 스스로 나를 더 그 속에 가뒀구나라는 걸 다 깨달았어요. 물론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다 저처럼 이런 사고를 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일부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며 성장한 경우에 본인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연애 혹은 사회생활 등에서도 자기 자신을 부모의 모습 혹은 부모의 인생과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완벽하게 분리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 시기들을 지나보니까 내가 이미 부정적으로 인식한 부모의 삶의 일부분은 내가 올바른 정신만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되풀이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때 저처럼 이런 이유들로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의리되고 또 스스로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나 그때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저처럼 내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이혼을 하지 않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단지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라는 말로 부디 자기 자신을 없애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저는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 꿀떡이의 모습들도 소중히 모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